손녀를 맡기는 일이 당연해지면서 아들 부부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부탁하던 것이 어느새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로 변했고, 급기야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두고 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아들은 퇴근이 늦다며 손녀를 재워달라고 했고, 새벽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전화를 걸어보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좀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잤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미리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밤새 아이랑 기다리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이 제일 잘 돌봐주시잖아요. 저희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다행이지 뭐예요. 순간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요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지. 왜 자꾸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편하게 지내려고만 해? 그때 뒤에서 아들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도와주시면 우리도 좀 숨 쉴 틈이 생기잖아. 너희가 숨 쉴 틈을 찾는 동안 나는 숨 막혀 죽겠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잖아. 서윤이랑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 내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손녀를 맡기는 거였니? 정말 대단한 배려다.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맡기는 게 죄송하긴 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저희가 그냥 부탁만 드리기엔 죄송하니까요. 어머니도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차라리 경제적으로 보상해드리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가 손녀 돌보는 걸 돈 받고 하는 일로 만들자는 거야?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생활비도 드릴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서로 도움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너희 애 봐주면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들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럼 보상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야. 보상이 필요하면 애를 맡기지 말아야지. 너희들이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나한테 그걸 떠넘겨? 엄마, 그렇게까지 화내지 마.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사정. 너희 사정은 중요하고 내 사정은 안 중요하니? 너희가 힘들면 나는 더 힘들어도 된다는 거야? 서윤이 데리고 가. 더 이상은 안 봐.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손녀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거절하시면 저희 입장도 곤란해요. 곤란하면 너희가 직접 키워. 당장 데려가. 너희는 편하려고 내 인생을 내놓으라 하지만 난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뿐 여전히 손녀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육아 문제가 아니라 돈과 욕심이 얽힌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더 큰 사건으로 번져 제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정숙 님이 아들 며느리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생활이 휘청일 만큼 팍팍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래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재료값이 올라가고 손님이 줄어들면 그날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아들을 키우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밥도 편식을 해서 끼니마다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준 음식은 잘 먹었어요. 반찬 하나라도 정성껏 만들어주면 해맑게 웃으며 잘 먹던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서 더 열심히 일할 힘이 났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업이 걱정이었어요. 돈이 넉넉지 않으니 학원은커녕 참고서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욕심이 많았기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장사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도 함께 책을 봤습니다. 학원 대신 동네 도서관을 찾아다녔고 새 책을 사줄 형편이 안 될 때는 중고서점을 돌았습니다. 다행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도 얻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고생이 끝나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와의 거리가 멀어질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 세대답게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같았지만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바빠졌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신경 쓸 게 많다고 항상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좋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키우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아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것이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씩 맡기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워낙 바쁘니까요. 저는 어차피 집에 있고 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맡기는 날이 늘어나더니 주말에도 봐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어요. 하루 종일 손녀를 돌보다 보면 녹초가 됐습니다. 어린아이 체력이 어찌나 좋은지 쉴 틈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놀아줘야 하고 밥도 제때 챙겨 먹여야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가 예쁘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이면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이 늦어지는 건가 싶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밤이 깊어져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맡겼으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말까지 일이 있어서 좀 더 맡아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맡긴 채 연락 한 번 없었던 게 고작 피곤해서였다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연락 없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다는 둥, 급한 일이 생겼다는 둥, 심지어는 깜빡 잊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반복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손녀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연락 한 번 없이 맡겨두는 걸까?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는데 표정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 왔냐는 듯한 태도에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오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저희가 데리러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연락도 없이 아이를 맡긴 채 하루가 지나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야. 여태껏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맡겼으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요. 소녀 키우는 거 힘드시죠? 돈 드릴 테니까 좀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지금까지 손녀를 돌본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예뻐서 가족이라서 도와준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노동의 대가를 치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도 방법이 없는데요. 그 순간 무언가 확 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늦더니 이제는 며칠째 연락도 없이 맡기고 가는 일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직장일이 많으니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며느리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니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 돼도 연락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전화를 하면 피곤한 목소리로 받으면서도 정작 아이를 데리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다고 하거나 일이 많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핑계를 듣다 보니 그 말들이 하나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기다가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바빠서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없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바빠서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놀러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행을 간다며 아이를 맡기고는 실제로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거나 SNS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내심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녀를 데리러 온다는 연락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돼도 밤이 깊어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걱정돼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하지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애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거니? 아,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주말까지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요한 일?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연락 한 번 없이 아이를 맡겨놓는 걸까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엄청 힘드시죠? 저희가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것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도 된다는 걸까요? 아들, 내가 손녀를 돈 때문에 돌본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니?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바쁘고 중요한 모임도 많아서요. 솔직히 어머니도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랑 지내는 게 좋잖아요. 손녀가 어머니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위해 손녀를 맡기고 있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제 시간을 채워주려고 아이를 떠넘긴다는 뜻인가요? 화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내 말대로라면 나는 그냥 심심해서 손녀를 돌보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아이를 돌보면서 밥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고 있는데 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저희 인생도 있잖아요. 그냥 이번 주말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면 나는 내 인생 없니? 나는 내 아이 돌보면서 내 하루를 다 써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대체 어디로 흘려보낸 거니? 그제야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전화를 바꿔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부탁도 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시간을, 제 노력을, 제 희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아들 부부는 점점 더 자주 연락 없이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듣기도 지겨운 말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째 연락 한 번 없이 맡겨두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라 참고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니 더 이상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아들 부부의 지인이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워 인사를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들 부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큰 투자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제주도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주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를 맡기고 연락이 없던 며칠 동안 제주도에 있었다는 겁니까?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지인은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최근에 제주도에서 투자 설명회도 열고 유명한 사람들도 만났다던데요. 다들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바쁘다, 급한 일 생겼다, 출장 갔다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아이를 맡기고 제대로 된 연락 한 통도 안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있었다니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거실에 내려놓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에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손녀 맡겨놓고 잠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주도에서 투자 설명회까지 열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출장 간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문제예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편하게 돈 벌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애나 보고 있으라는 거야? 그것도 연락도 없이?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투자자들도 만나야 하고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락 한 통 없이 며칠씩 맡겨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희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어. 이제는 더 못 봐주겠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또 한 번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가 성공할 때까지 나는 손녀를 키워야 한다는 거야? 너희가 돈 버는 동안 나는 내 시간 다 희생해야 한다는 거냐고? 아들은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손녀 돌보는 것도 이젠 끝이다. 너희가 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맡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도 힘든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직접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돈을 드릴 테니까 계속 봐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손녀를 돈 때문에 돌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손녀를 돌본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손녀가 예뻐서 그리고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한다고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희 본심이 나오는구나. 나를 돈 몇 푼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차라리 돈 받고 돌보시면 좋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절대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엉켜있는 기분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손녀를 돌봐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손녀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제 마음대로 두고 키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연한 책임조차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어디 멀리 간 걸까 싶어 계속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들네 집인데요.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이웃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빈집이에요. 저번 주에 이사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이사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아들, 지금 어디야? 이사 갔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말을 흐리는 것이 영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바빴으면 손녀라도 데려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전세 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전세 보증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러자 아들이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안 해서.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손녀를 돌봐주기를 바랐던 것도, 연락 한 번 없이 아이를 맡겨두었던 것도, 모든 게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만든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기들 사업을 안정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뜻대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을 돌아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누군가에게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 부부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어머니, 요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옷이라도 사드릴까요? 갑자기 연락이 부쩍 늘어나고 집으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결국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것도 가식이었구나. 잘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너희가 나를 돈줄로밖에 보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금까지도 한 번만 했지. 근데 그게 지금까지 몇 번이었는지 너는 기억이나 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면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회에 기부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제가 쌓아온 가치가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말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했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부를 취소하라며 화를 내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 처리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였기에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취소 안 하실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드리면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제 와서 뒤집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만해.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자식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 우리한테는 가족도 아니야?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내가 지금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구나. 내가 아플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니 돈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이라며 매달리는 게 참 기가 막히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도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 집이 필요해요. 아이가 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동안 손녀를 위해 내가 해준 것들은 다 당연한 거였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맡기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 괜찮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돈을 사랑했던 거라는 걸. 그래, 그러렴. 이제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사정을 가진 어르신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하면 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께 편지를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손녀를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아들 부부가 연락을 끊었어도 손녀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손녀는 저를 보면 여전히 밝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오는 그 순간 마음속이 따뜻해집니다. 손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며 살지는 않을 뿐입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사랑과 희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해 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녀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겠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은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기도 했지만 그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복지관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알게 된 어르신과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반찬을 챙기느라 장을 봤지만 이제는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야겠어요.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요즘은 취미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해 보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붓을 잡아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색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같이 수업을 듣던 이웃이 말을 건넵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정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성을 들여 가꿨던 정원. 이제는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제 삶을 즐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은 손녀가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저릿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보기 위해 제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화면을 확인했더니 뜻밖에도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랜만에 듣는 손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뭐예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울컥할 뻔했지만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서윤이가 보고 싶지. 아들은 연락을 끊었지만 손녀와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녀는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니까요.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모든 걸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요즘은 가끔 손녀를 만나러 갑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손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 우리 또 놀러 가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도 있어야 한다는 거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부모는 단순한 편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부모의 역할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삶을 찾고 제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행복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